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도 즐겁게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풀어가시라고 전화, 문자,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그리고 단체 채팅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하실 수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저희가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과 단체 채팅방을 마련해두고 있죠.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 골라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스타분들과 개인적으로 1대1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검색창에 톡스타 입력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2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과 실시간 소통 가능한 단체 채팅방 참여 방법도 공유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별톡방에서 저와 실시간 소통 가능하시고요. 좀 무료로 종목 신청까지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도 찾아와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2부에서도 퀴즈는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1부에서 미처 문제를 못 봤다고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나도 선물 좀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잠시 뒤에 퀴즈 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9시 1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그렇다면 별톡방에는 어떤 분들도 찾아오셨는지 한번 단체 채팅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나와주세요. 보겠습니다. 와, 스파이더 사생팬님 안녕하세요. 겨우 맞춰 들어왔네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파이더님이 출연하시는 날은 항상 와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그린망고님께서도 저희 톡스타 애청자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멋진 세 분 나오는 화요일이라고 해주셨고요. 에버그린님께서는 기다려지는 화요일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미니님께서도 계속해서 2부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염소님도 찾아와 주셨네요. 이모티콘 너무 귀여워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별톡방에 와 계시는데요. 더욱더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우리 스파이더 스타와 리치 스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여쭤보겠습니다. 수요 분석을 기초로 하여 시장조사 등 각종 예측조사 결과를 종합해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수요 예측, 2번 수분 예측, 3번 공급 예측.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힌트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의 정답이 있어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마지막 줄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박노주스타의 특별 강연회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무료 강연회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오는 천재 1호의 수익 재테크라는 주제로 9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 반 동안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901호에서 9월 1일에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널뛰듯 바뀌는 증시 도대체 왜? 하고 이유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화요일인 오늘은 시장 분석에 도움이 되는 코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썰톡! 말미에는 종목 추천도 있다고 하니까요. 채널 쭉 고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썰톡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솔톡의 김모스타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리치스타님, 우리 스파이더스타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오늘 시장이. 아침 시작하자마자 좀 분위기 살짝 안 좋은 듯 했다가 중국장이 안 좋을까 역시나 못 올라갔어요. 근데 하지만 코스피는 역시 환율 때문에 그래도 좀 올라왔고요. 코스닥이 소폭 내렸는데 오늘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흐름 봐보니까 뭐 엔터주 좀 밀렸던 거, 좀 그게 좀 마음 아프긴 한데, 나머지들은 뭐, 건조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미에, 갑자기, 오후장에,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에서 471조 슈퍼 예산안이 나오면서, 이게 일자리 주 목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 이 창투사 관련주가 갈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갔어요. 네, 저희가 추천도 안 했는데, 역시 추천 안 하니까 안 가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추천을 해야 가나 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시장 연속성 있게 꾸준히 이슈가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대북 경협주 관련 이슈가 좀 있는데요. 우리 이 이슈를 하기 전에, 우리, 스파이더스타님,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회원들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리딩하고 계셨는지, 네, 뭐 일주일 요즘, 근황과 수익, 뭐 이런 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뭐 요즘에 저희가 그 한국 항공우주라고 예, 이슈가 좀 있어요. 대규모 수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저희가 이제 좀 괜찮을 거다라고 해서 좀 했는데 그걸로 좀 재미를 좀 보고 있고요. 예, 아직도 좀 들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좀 안 났어요. 이제 임박이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게 이게 미국이 그 고등훈련기 지금 수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미국 자국 내 기업을 끼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 기대감에 의해서 한 10% 정도 이상 저희가 수익을 좀 내고 있어서 예, 좀 괜찮게 좀 재미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오가닉 티코메스틱 네, 예, 잘 가고 있고 그다음 뭐 저 엠크로셋 예, 또 장중 또 예, 14,000. 지난주에 그 원크로셋 얘기를 해주시고 예, 그 다음날 바로 저항가까지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 다음날 바로 다 수익 났어. 그 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수익 청산 다 끝내는 네. 뭐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줬는데 수익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소름 돋았어요, 사실. 재밌었습니다. 네, 소름 돋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오가니티 코스메틱 얘기 들었었는데 의외로 오가니티 코스메틱이 최근에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했던 종목들이 상한가 찍고 있는데 오가니티 코스메틱은 너네들하고 급이 틀려. 그래서 좀 잘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원래 이게 가치주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네, 가치주다 보니까 전형적인 저평가. 차이나 그레이트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르다. 네. 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일단 뭐 좋은 종목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네, 이렇게 좀 얘기 들어보고 혹시 다른 뭐 종목들이나 뭐 해외 선물 쪽에서는 또 수익이나 뭐 이런 거 특별하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저한테 물어본 거 맞으시죠? 네, 맞죠. 잘 안 들려서. 네. 일단은 저희는 지금 이제 제가 귀가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일단 골드 쪽으로 저희는 지금 일단 매수 포지션을 좀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골드 쪽으로 지금 수익이 좀 나오고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골드 쪽은 이제 반등을 노리고 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리치 전문가님한테 골드 괜찮으니까 한번 가봅시다라고 했는데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닥에서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다른 걸로 먹었죠. 이제 내기를 했어야 됩니다. 나스닥 S&P. 나스닥. 네, 나스닥 S&P 상방 투자해가지고 아이고, 상방으로 먹었죠. 더 큰 거를 더 좋은 거를. 오일도 상방에 투자해서 상방으로 먹었죠. 아이고, 더 좋은 걸 갖고 계십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해외 선물도 또 근황도 알려주셨고 우리 리치사님은 뭐 해외 선물 좀 미리 언급해 주셨지만 주식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좀 운영하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일단 오늘 지금 생방송 출연하다가 늦을 뻔해가지고 아주 너무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도로 통제를 많이 해서 진짜 아주 그냥 예, 늦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늦지 않게 잘 왔는데 일단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남부 경협지로 에코마이스터 한 50% 먹고 저희 수익 계산 다 했습니다. 네, 10,000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히 50%는 아니고 한 47%? 3%보다는 47%? 예. 거기서 이제 수익 청산하고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현재 홀딩 중인 것들 GS건설 잘 가고 있죠. GS건설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제 차트에도 있죠. 자, 지지선 지금 지켜주고 있으면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이제 이 전 고가 자리였던 54,700원짜리를 좀 넘어서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GS건설도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주로도 약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경협주로 포함 안 되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경협주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다들 지금. 왜냐면은 이게 올라갈 이유가 많은 종목도 있었습니다. 실적주니까요. 네, 실적주니까 올라가니 에코마이스터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빙그레도 지금 너무 좋죠. 이제 팔아야 되지 않나요? 이제 더 무더기 거의 끝나가는데. 빙그레 지금 한 30% 정도의 30%는 좀 안 되는 수익이죠. 30% 좀 넘죠. 34% 정도의 수익권에 있는데 이거 좀 더 홀딩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시세 분출됐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9만 원대까지는 그냥 올라가지는 않을까 싶긴 한데 중간에 저희가 오늘 자리 지점 거기서 한 200원 좀 못 미치는 자리에서 이미 한 절반을 수익 청산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조금 익절 잡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잡고 트레일링 스탑을 잡고 가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로 아까 얘기했듯이 지수를 공략. 네, 지수 공략해서 나스닥, S&P 상방으로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도 마찬가지로 상방으로 투자를 해서 적당히 수익 챙기면서 지금 해외 선물이야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아시지 않습니까? 트레이더 장세니까 트레이더 장세에 맞게끔 데이 트레이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추세로 끌고 가기에 좋은 상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예전에 매도를 달러 인덱스 급 올라갔을 때 그때 유로 매도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반전단지로 반대로 유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 달러 인덱스 계속 간다 생각하고 덤볐던 분들은 지금 많이 물려 계시다는 얘기가 많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방송 꼭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시장 이슈. 갑자기 주말 동안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격적으로 방북을 취소했어요. 방북을 하겠다는 것도 전격적이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방북 취소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나 했더니 갑자기 중국 얘기를 꺼내면서 무역전쟁과 북한 중미 무역전쟁, 미국 중국 무역전쟁에 북한 기업 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한 패키지로 이게 묶어서 가느냐. 근데 오늘 또 뉴스 나온 것도 뭐냐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편지를 받았는데 북한 김영철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받은 게 뭔가 대단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취소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따질 거면 중국 얘기 왜 꺼냈는지 참 신기합니다. 미국 같은 제가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 별의 별짓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하루라도 좀 안 시끄러운 날이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시장 이슈 지금 경협주가 이거를 좀 폭탄 맞았어요. 이것 때문에. GS건설 이런 거는 실적이 돼서 가는데 현대로템부터 해서 현대건설부터 해가지고 경협주 웬만한 건 지금 상당히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지금 경제 채널 저희 성형TV 아니고 다른 채널에서는 경협주를 정말 많이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쪽 시청해 주십시오. 저희 쪽에서 다 얘기 잘 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게 나중에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게 지금 전개가 과연 경협주들이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이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코스피 향방에도 좀 결정을 질 것 같긴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 먼저 우리 스파이더스타님. 네. 방문 취소했어요. 방문 취소했는데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사실 구구절에 북한을 방문하는 그 이슈가 좀 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나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방북을 취소를 한 게 북한 때문, 그러니까 중국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좀 그러지는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이오 지금 국무장관 4차 방북 취소에서 만약에 성과를 내질 못했을 경우에 어떤 이제 국내 비판에 대한 어떤 언론이 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상회담의 어떤 동력저의 어떤 우려로 인해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좀 끌어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좀 판단을 좀 내린 거라고 좀 일단은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좀 안부를 이제 물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인해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그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액션 취했는데 그렇죠. 액션도 취했고, 그 다음에 미국 유해도 송치를 해라라고 했고, 그 협조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서로 협의를 하면서 가야 될 부분에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돌발적인 어떤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변칙들은 사실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약간 전략적인 걸 수도 있나요? 그렇죠. 전략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방북 취소를 한 데에는 북한 너희는 비핵화 카드를 빨리 꺼내라.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협조를 해라라고 하는 그 두 양국을 보내는 일단 압력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라든가 지금 무역 전쟁, 미국과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사실 이거는 양날의 검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그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고 있는 NLG, 그러니까 천연가스죠. 천연가스라든가 대두 부분에 대한 수입 부분이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농민들에게 120억 지금 120억 달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6,200억 정도 되나요? 13조 6,200억 정도의 지금 지원금을 주겠다. 9월 내로. 너네 안 팔려도 내가 내가 주겠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이거 이거를 산심상가라. 그러니까 사자성어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건 괜찮습니다. 엄발의 오줌 싸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그냥 비속어를 얘기를 하면은 엄발의 오줌 싸기고 잠깐 일시적인 사자성어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네, 실수할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이건 엄발의 오줌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일시적인 어떤 대책일 뿐이고, 지금 말이 나오는 거는 이거를 지금 폐기를 해라.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대두 수입이 지금 이런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두 수입을 하는 데서 중국도 지금 문제가 뭐냐? 나 대두 수입 안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도 지금 대두 수입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두 수입을 해가지고 가축 사료를 쓴단 말이에요. 돼지 사료라고. 네, 돼지 사료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대두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축을 지금 이렇게 농민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축을 갖다 기르는 입장에서는 돼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돼지에 대한 좋아하는 그 강도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식이라든가 어떤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꼭 돼지고기가 음식에도 빠지지 않잖아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중국에서도 염려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너만 아파? 나도 아파. 근데 나도 아프지. 근데 너는 더 아파.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제 자체가 남북경협주 지금 방향성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남북경협주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당분간 좀 보지 말자. 저번 주에도 그렇고 저저번 주에도 이 문제가 지금 지금 당장 나온 이슈가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가 유일하게 거의 전 섹터에 대해서 최근에 추천을 많이 했는데 경협주만 선별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경협주를 웬만하면 안 건드리면 좋겠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만약 건든다라고 한다면 가치주 위주로 건드려라. 실적이 좋은 쪽으로. 진짜 실적 나온 애들로. 근데 실적이 안 좋은 주가들이 지금 경협주가 두말할 거 없이 지금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갭으로 뚝뚝뚝뚝뚝 사람 눈물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올라가더라도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김모스타님하고 얘기를 했겠지만, 경협주가 실적주가 별로 없잖아요. 네, 많이 그렇죠? 없습니다.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주가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시고, 그리고 이런 큰 대외적인 이슈들이 많을 때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 약간 좀 관망세로 봐라.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조비랑 종목 차트를 봤는데 안타깝네요. 개파락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냥 일단은 사실 저희는 이제 웬만하면 이쪽은 추천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약바이오 좋다는 얘기했고 전기차 괜찮다는 얘기했고 다 얘기했는데,
사실 경협주는 별로 탐탁지 않게 좀 많이 했거든요. 별로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근데 그런 말씀드렸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이번에 좀 차트로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 리치스타님. 네네. 지금 이제 일단 폼페이오가 이제 방북 취소하니까 중국 핑계를 댔단 말이죠. 근데 중국에서 화가 나서 엄청나게 뭐라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겨냥하는 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구구절 날. 그러니까 북한의 구구절 때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해서 열병식에 참석하면 거의 이건 도발이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국이 그렇다고 미국이 협박해서 안 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가자니 싸우자는 얘기고. 지금 되게 지금 난감하단 말이죠. 중국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풀리면 비핵화가 또 안 풀리고. 그러니까 무역전쟁하고 약간 북한 비핵화 문제가 같이 엮여버린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좀.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해법이나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해외선물이나 뭐 주식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좀 가장 현명할까요? 일단은 지금 뭐 폼페이오가 방북을 뭐 취소한다고 했고, 그리고 뭐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뭐 비밀 편지를 받고 바로 정식적으로 비밀 편지 내용은 오픈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 편지 근데 내용을 오픈을 안 했죠. 내용 오픈했죠. 내용 오픈하지 않았는데 네. 일단은 어떤 내용일지는 뭐 조금씩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뭐 사실 정확, 약간 이런 예상 나오더라고요. 그 비밀 편지 안에 중국 내용이 좀 있었다. 네, 중국 내용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로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먼저 우선권을 잡아야 되죠. 네. 마찬가지로 중국이 노리는 거는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왜냐면은 북한은 우리 옆나라고, 그리고 북한은 우리 통제하에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리고 미국은 일단 비핵화 우리가 협상 끌어냈다. 비핵화 계속 끌어나가지고 세계 경제에서 지원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인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과 중국은 너무나도 얽혀있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너무 많이 얽혀있다 보니까, 이거를 쉽사리 끝내지, 무역전쟁에 쉽사리 끝내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회담한다고 했지만은 제가 별 성과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 성과 없었어요? 아무 성과 없었잖아요. 그럼 아무 성과가 없었는데 이걸 보시는 게 맞겠죠. 결국에 지금 미국은 중국을 딱 멱살을 딱 잡고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빠져 죽으면 너희도 같이 빠져 죽자. 한마디로 인질 잡는 거죠. 인질 잡아서 비핵화가 안 되면은 중국 네 탓, 비핵화가 되면은 우리 탓. 근데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이걸 하기 위한 이제 모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분명히 비핵화에 대해서 회담을 방북을 폼페이오가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긴 할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애간장을 좀 녹이겠죠. 살짝 약간 기선 싸움 그쵸. 만든. 기선 제압을 좀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기선 제압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뭐라 해야겠어요. 일단은 기다려보자 이거밖에 없는 거죠. 나올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시츄에이션을 좀 볼 수 있겠죠. 미국이 우선권을 잡기 위해서 북한의 대응을 조금 자기네들한테 협조하는 모양새, 그리고 협조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라. 이런 거를 성의를 표시해라. 그러니까 너희의 핵무기지 몇 개인지 뭐 이런 거라도, 또는 뭐 너희가 핵 폐기했던 건 몇 개인지,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제공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도 좀 있고, 한마디로 이제 기득권을 좀 잡아가지고 우선 선제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기득권을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앞서서 뭐 중국보다 우선권을 잡아가지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좀가 뭔가 이득을 보겠다, 이런 뜻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뭐 무역 전쟁을 좀 같이 연결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미국은 이제 본인들이 좀 유리한 쪽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뭐 파웰이 말했던 게 있죠. 제가 그때 파워렉 멘트가 상당히 좀. 제롬 파웰이요? 제가 그때 전략적이었다. 네. 굉장히 전략적이었죠. 아픈 것도 살짝 긁어주고. 네. 하지만 자기들 입장은 절대 변하진 않고. 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제 무역전쟁도 이번 환율하고도 좀 많이 엮여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걸 드릴게요. 제롬 파웰 같은 경우는 트럼프한테 친인사일까요? 비인사일까요? 원래 친인사. 그렇죠. 역시 잘하십니다. 제롬 파웰은 그 트럼프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트럼프가 어떠한 경제정책을 발표했을 때 옆에서 제롬 파웰은 그걸 응원해줬던 사람. 공개적으로 응원한다는 기사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예련이 또 된 게 아니라 파웰이 된 거였죠. 파웰은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한 말이 있죠. 트럼프가 파웰 내가 너 시켜줬는데 너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파웰은 그에 대해서 확답을 내놓지 않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죠. 심지어 그 FMC 회의 그 의사록 보니까 좀 돌려가기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돌려가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꼭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네. 트럼프를 반은 띄워주고 네. 반은 깎아내리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파웰은 매파적인 입장이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FED 이사일 때부터 이제 FED 이사일 때부터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던, 그러니까 강매파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중도 성향에서 있다가 강매파였던 사람이었는데 금리 인상은 빠르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니까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 한마디로 원래는 올 초에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연내,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두 번 하고 난 다음에도 금리 인상을 2번에서 3번. 12월에 이제 인상하느냐 마냐. 네. 더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만 유지를 하되 서두를 필요 없고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타이밍이네.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파웰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의 친인사다 보니까 트럼프의 뜻을 배쳐가지는 않는 거죠. 저땐 파월이 현명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능그렁이죠. 네, 능그렁인데 뭐 그러면서 또 이제 터키의 리라와도 좀 진정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달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달러가 굉장히 많이 꺾였죠. 트럼프 원하는 대로 살짝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달러가 여기서 더 올라갔으면은 미국 경제가 솔직히 좋아지진 않거든요. 네. 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달러는 유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로 한 1.17에서 1.18, 이미 1.17 위에인데 1.18까지는 뭐 달러, 유로 기준으로 1.18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 부분이 약간 이제 항상 지지분이하게 싸우고 있는 거니까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구구절에 과연 시진핑이 북한을 방북하느냐, 마느냐. 지금 구구절에 방북해서 미국을 자극하느냐 마느냐에 좀 약간 기로가 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아직 9월 9일 내려면 아직 멀었으니까요. 네, 일단은 경협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스파이더스타님하고 리치스타님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리치스타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협주라고 잡은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 잘 나온 종목들, 잘 된 종목들 잘 잡으셨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물어보시면은 경협주에 대한 고민을 좀 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 많이 하시는데 사실 걱정보다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요. 반드시 내일부터라도 경영주 고민 있으신 분들 알고 있어요. 제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아마 경영주 물려 있을 거예요. 아마 물려 계시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꼭 대응을 하시도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이슈 이렇게 하나 알아봤고요. 오늘 또 이제 워낙 우리가 말이 많다 보니까 시장 이슈 하나만 할 거예요. 하나만 할 거예요? 두 개 아닌가요? 두 개를 준비했잖아요. 종목 이슈. 종목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목 이슈를 저희가 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 종목 이슈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이슈입니다. 종목 이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전기차가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끝은 어디인가? 사실 이제 방금 시작했는데 하필 어제 아침에 인도에서 갑자기 전기차 보조금을 상향해버렸어요. 인도발 흥행이죠. 인도발 흥행 완전. 17억 중국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더니 이제 13억 인도가 타고 다녀요. 합치면 30억입니다. 30억이니까 엄청난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이슈가 중소형 제약사들.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아니라 약간 그냥 일반 제약. 오늘 명문제약부터 시작해서 신신제약부터 해가지고 오늘 고려제약. 일단 중소형 제약사들이 오늘 좀 약간 급등을 했는데 이거 따라가야 되냐? 아니 기다려서 봐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자, 전기차. 자, 전기차 어제 이제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이제 좀 쉬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좀 잊혀질만 하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인데 순식간에 종목도 다 갔습니다. 포스코캠텍, 일진머트리얼스부터 해가지고 뭐 종목도 우르르 갔는데 사실 어제도 이슈를 한번 다루었는데 오늘 또 한번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파이더 스타님, 전기차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종목들?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 어떤 대기 오염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심각한 게 사실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있던 대기 오염에 대한 어떤 이런
정부에서 정책을 펴서 전기차를 활성화하겠다? 이건 뭐 당연한 결과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조금을 대폭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한 7배 정도 지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2030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차에 대한 이제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기차 관련 완제품 판매 회사들에게 굉장히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뭐 신흥 SEC 여기 뭐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신흥 SEC나든가 삼성 SDI나 뭐 LNF 이런 종목들이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많이 사실, 올라온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추격하기에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런 위치에서 지금 48,250원. 그러니까 신흥 SEC 같은 경우에도 지금 48,250원의 차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뭐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매수를 한다? 저는 솔직히 못 들어갈 것 쉽지 같습니다. 않다. 예, 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은 이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라든가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냐면 삼성 SDI, LNF나 상하프로티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2차 전지를 보면 KG케미칼,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어떤 종목들, 신흥 ST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 지금 종목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기업들의 가치를 보면은 지금 사실 실적주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부분에서도 실적이 좋은 주가들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주의 가치주를 선발해가지고 아래쪽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갖다 수익을 내는 걸 좋아하는 거지 이미 올라갈 종목을 추격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3% 2% 먹겠다 그랬다가 지금 20%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같은 경우 엔터주 어제 급등했다고 오늘 따라갔으면 오늘 또 완전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2주 전에 엔터주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엔터주가 지금 거의 대세 상승이었죠. 그렇죠. 방탄소년단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누가 먼저 가냐, 뭐 누가 먼저 하늘을 뚜냐 이거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소형 엔터테인주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방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해서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2차 전지가 됐든 아니면 전기차가 됐든 올라갈 주가는 이미 반영돼서 다 꼭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눌림목에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어떤 이런 이제 지지 자리들이죠. 지금 지금 신흥 ST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들어가실 때 물리더라도 물릴 종목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곳에서 물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자리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주가를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주가를 들어가실 때는 만약 여기가 무너지거나 빠지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주가에 대한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도 중요하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저평가주,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주가를 내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치가 올라갔을 때 파는 안 한 애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아직 못 올라가고 있고 저평가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있습니다, 주가들은 분명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딱한 이 주식을 사라라고 추천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건드려라.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이런 이슈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많이 눌렸거나 아니면은 지금 어떤 지지 자리에 와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을 건드시는 게 좋지 이런 어떤 이슈가 떴다 해서 이런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최고점에 물리시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실 엔터주가 약간 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환희에 찼다가 오늘 좀 차익 실험 매물이 쭉 나와버렸어요. 갑자기. 근데 아직 올라간 거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힘다 오늘 빠진 건 사실. 근데 그렇죠. 엔터주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전기차도 이렇게 한번 흔드는 구간들 나왔을 때 잘못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접근할 때는 웬만하면 이제 좀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약간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보자. 이렇게 좀 키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키스트라는 종목이 일본에서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있다가 좀 내려오면 잡아야지 그랬더니 뭐 그냥 가더라고요. 주질 않아요. 뭐 주질 않으면 안 사면 돼요. 하루 지나니까 그냥 주는 것만 위에 가 있더라고요. 주는 거 저도 사실 그런 거 이제 놓칠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렇죠. 아까운 대로 남아야죠. 안 주면 안 사면 되거든요. 그렇죠. 다치진 않거든요. 안 사면은. 근데 굳이 무리해서 샀다가
예, 눌렸을 때, 완전 밀렸을 때, 그때 좀 손실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또 심리적으로 좀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우리가 염두에 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치스타님, 네. 전기차 섹터들 전체적으로 좀, 전망이나 향후 이제 좀 관심 가지고 좀 봐야 될 업종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스파이더 전문가님과 비슷한 입장이죠. 왜냐하면 비슷한. 그래도 제가 이전에도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방송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포스코 괜찮다고 했어요. 예, 괜찮다고 했던 거 포스코 근데 지금 다 올라와 버렸어요. 예. 그때 샀으면 괜찮았죠. 네, 그때 샀으면 예. 타임이었죠.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 SDI 말씀드렸고요. 포스코 캠텍도 말씀을 드렸죠. 괜찮다고. 왜냐하면 또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을 살 때는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사면 안 됩니다. 주식을 살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삼성 SDI 같은 게 그런 종목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포스코 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종목은 결국에 예를 들어서 남북 쪽으로 표현되고 뭐 이쪽으로 표현되고 이쪽으로 표현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 주면은 좋을 때는 좋은 거 다 따라가고 악재는 잘 안 맞죠. 왜냐면 한두 개만 이제 무너지니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다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겠지만은 그럴 일은 거의 없죠, 주식시장에서. 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뭐 배터리 쪽으로 좀 관련 있게 보고 있는 것들은 뭐 일진 멀티리얼즈 그리고 뭐 삼성 SDI 그리고 뭐 코스모 화학 요 정도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포스코 캠텍도 많이 보고 있는데 포스코 캠텍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올라서 포스코 캠텍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뭐 사막콘대서부터 해가지고 밀렸을 때 다 봐야 된다고 얘기 분명히 드렸거든요, 저희가.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 지금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서 상승하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좀 약간 뭐 그냥 보합권에서 머물렀지만은 전날에 이 포스코 캠텍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 10% 시세를 뽑았어요. 네, 시세를 뽑았거든요. 지금 따라가기에는 꼭지에서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죠. 저는 물론 이제 배터리 시장,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 각국이 오존 문제 굉장히 심각해하고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해하거든요. 결국에 오존이나 환경이랑 똑같은 건데 결국에 이 문제들이 부각이 되면 부각이 될수록 이번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남극의 가장 오래된 빙하가 녹았다. 녹고 있습니다. 녹고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뭐랄까 오존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뭐 매연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공장을 한 번에 다 폐사할 수는 없는 거고 선택할 수 있는 기로는 결국에 자동차 매연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결국에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좀 사실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포스코캠텍을 사고 싶으신 분이라면 사고 1년 동안 해외여행 가세요. 보지 마시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2년 동안, 1년 말고 2년. 2년은 여행 가야 1년 좀 된다. 부족해. 왜냐면은. 돈 많으신 분이 사셔야 되겠네요. 그럴 거면은 좀 나눠서 사는 걸로. 삼성 SDI, LG와 포스코 캠텍. 나눠서 사는 걸로. 일진 멀티리얼즈. 나눠서 한 4개 사가지고. 사실 계속 보고 있으면 흔드니까. 그러니까 흔드니까. 한 2년 갔다 오시는 걸로. 2년 갔다 오시는 제가 걸로. 이 종목을 2번 들어갔는데. 그 말씀드린 한 1년 갔다 오면 많이 떠 있더라고요. 맞아요. 좀 고생 좀 한 종. 그거를 견뎌야 되는, 결국에 장기 투자가, 주식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단기 투자를 잘해도 장기 투자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죠. 결국에는 주식에서는 단기 투자도, 뭐 단기 투자도 좋습니다. 저희 같은 방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단타도 하고 하니까요. 아이리스 들어가가지고 뭐 하루에 단타로 들어갔는데 20% 먹고 나왔는데, 뭐 이런 거는 잠깐 먹을 수 있을지언정, 결국에 장기 투자. 갭으로 주식은 복리거든요. 갭으로 올라가는 이 장기적으로 보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단타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을 많이 줍니다. 주식은 복리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10% 오르는 종목이 내일 10% 오르면 20%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명언이네요. 주식은 복리입니다. 복리다. 주식은 복리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중에 괜찮게 볼 종목들을 약간 선별해 주셨고요. 일단 전기차 뭐 무작정 따라가지 말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렸고요. 사실 눌렸을 때 한번 지켜보자. 그때 우리가 한번 눌렸을 때 한번 화요일날 눌리면 뭐 언젠가 화요일날 눌리겠죠. 그렇죠. 그때 한번 제가 자신 있게 저희가 한번 얘기 드릴게요. 왜냐면 꼭 저희가 방송하려고 그러면 섹터 다 떠버려가지고. 눌릴 때 들어가는 종목들 많아요. 눌릴 때 들어가셔야지. 이거 올라가는 걸 추격하는 거는 굉장한 자신감 아니면은 하기 안 쉽지 됩니다. 않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 다음 종목으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슈. 다음 종목 이슈는 중소형 제약사들이 갑자기 급등했어요. 이거 좀 생뚱맞긴 한데, 갑자기, 물론 생뚱맞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신신제약이 좀 이슈 있게 뜨면서 같이 가긴 했는데, 과연 따라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고민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한 이틀 연속 가니까, 안 샀다가 나만 동참 못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는데, 지금 보면 중소제약, 바이오 쪽이 좀 잠잠하니까, 이제 제약 쪽이 또 다시 떠요. 뒤에 제약 붙은 회사들, 명문제약, 신신제약, 고려제약, 뒤에 제약 붙은 회사들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 될까요? 좀 기다리고, 바이오 쪽을 보는 게 낫나요? 아니면 중대형주 보는 게 좀 나을까요? 저는 이시스탄한테 한번 먼저 볼게요. 일단은, 제약 바이오 하면 또 제가 또 가장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중소형 제약주들이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뤄냈죠. 네. 근데 이걸 먼저 보셔야겠죠. 신신제약, 명문제약, 고려제약 다 같이 상승을 했는데 걔네들의 차트를 보세요.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고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밀리고 눌렸던 종목인데 그동안에 일반 다른 중대형 제약주들이 갈 때 또 못 갔어요. 가만히 있었죠. 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들, 우리는 제약 바이오가 아니야, 이러면서. 네, 우리는 그냥 신신당부하는 그냥 종목이야. 왜 신신제약만 들으면 자꾸 신신혜님이 생각나시죠?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조금 눌려있던 게 그나마 조금, 매수세가 좀 붙으면서, 치매 문제, 치매로 이슈로 받았죠. 네, 이슈가 나오면서, 신신제약을 필두로 명문제약, 고려제약, 중소형 제약주들이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 제약주 떴는데, 오히려 또 이제, 중대형, 대형 쪽에 있는 애들은, 제약바이오들은 그냥 또 오늘 조용히 있고, 그냥 그 자리를 지켰다 정도. 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아까 배터리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중소형 제약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미 언급했고, 중소형 제약주도 괜찮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중소형 제약주보다는 그래도 중대형 제약주가 좀 더 훨씬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은 중소형 제약주도 들어갈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소형 제약주가 이미 이렇게 떴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는 또 바보시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직 지금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중대형 근데 제약바이오는 분명히 중소형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신제약, 고려제약, 명문제약 이런 애들이 앞으로 더 갈 거라는 거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대형주 위주로는 많이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있죠. 제약바이오 제가 추천했던 것 중에서 한미약품, 대웅제약, 그리고 동아ST, 등등등 많이 있는데.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인보사의 중국 수출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JW 중해제약이 아토피 치료제 기술 수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터져주니까 갑자기. 네. 다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일단은 우리는 제가 이제 방송 중에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한미약품. 그리고 대웅제약, 동아ST. 대웅제약은 이번에 조금 회장이 약간 욕한 것 때문에 지금 엊그저께 조정을 잠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웅제약은요 참 좋은 회사인데 오너가 문제 항상. 이러다가 우리 대웅제약에서 공격받는 거 아니죠? 네, 뭐라 하는 거 아니죠? 그냥 팩트만 얘기 드립니다. 팩트만 얘기해요. 일단 오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대웅제약이 지금 살짝 눌림받고 있죠. 차라리 이럴 때가 여기서 좀 더 눌려주면 괜찮다. 좀 더 눌려주면은 대웅제약 우리 매수가에 다시 도달하면은 또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다. 근데 한미약품도 지금 이미 10% 이상 떠버려 있고 저희가 매수한 데서 마찬가지로 대웅제약도 이미 뜬 상태고 동아이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들어갈 때는 미래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지금 당장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은 지금 이 정도 10% 20%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리는 거는 제가 노리는 거는 50% 이상을 먹고자 하는 그랜드 수익률 보고 계시는 거죠. 50% 이상의 수익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회원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자꾸 뜨는데 왜 우리가 안 하냐 이거. 왜 청산 안 하고 가만히 있냐. 15% 떴는데 청산 안 하냐. 15%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50% 먹으러 들어갔는데 여기서 청산하는 거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아까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나갔다가 다른 종목 가면은 자기도 괜히 수익률 조정 못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 올랐다가 또는 한 30% 올랐다가 한 20% 내려오면은 굉장히 손실인 것 같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사놓고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2년은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호흡으로 좀 보자. 여행을
갔다 오시는 게 어떻느냐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소형 제약주도 이미 지금 시세가 나온 상황이라서 이걸 지금 들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조금 눌린 목일 때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제약 바이오를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종목들 중에 약간 차별화가 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우리 스파이더니 같은 경우는 이 중소형 제약주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 저는 오늘 좀 검토를 해봤는데 네. 들어갈 게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네. 없어요. 없어요, 진짜. 근데 저는 사실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잠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 기술적 분석이 다 해결해 주진 않지만 기술적 분석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보면 타이밍을 못 잡아요, 제가. 근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드려야 고려제약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려제약을 지금 이 상태에서 딱 보시면 중요 2평을 242평을 돌파를 하고 있고 지금 올라갈 거라고 보여요. 이렇게 짧게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트를 약간 조금 그냥 간단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 지금 뭐 쌍바닥도 찍는 것 같고 여기 지금 7,000원에서 한번 들어가 보면 괜찮은데 지지받고 올라갔으니까 눌림 저도 올라가겠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길게 와야죠. 좀 차트를 줄여서 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줄여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차트 자체는 이렇게 지지선을 갖다가 받으면서 올라간 종목인 건 맞는데 사실 이런 추세 지지가 깨질 경우에는 그냥 여기까지 그냥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질 때는 밀리는 거죠. 그냥 쑥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차트를 줄여서 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좀 자꾸 그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차트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줄여서 봐라라고 말씀도 드렸고 지금 이렇게 살짝 봤을 때 올라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들어갈 거면 차트를 줄여가지고 더 이상 정말 떨어질 데가 없는 그렇다고 뭐 상패당하는 종목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좀 괜찮은데 정말 저평가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평가주를 들어가라는 건 제가 100번을 얘기해도 좀 모질라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됐든 아니면 어떤 생산 판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말 재무상태표가 괜찮은 종목을 들어가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잠깐 괜찮으면은 나오네요. 뭐 한 1분 정도? 예, 종목 원래 안 드리려 원래 없어요. 원래 없는데 잠깐 그냥 나왔으니까 ICD라는 종목이 있어요. ICD. 예. 이 ICD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얘기하시면 가더라고요. 원래 이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IC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사실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줄곧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1,200원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종목은 10,000원대에서 그냥 1,200원에 사서 그냥 9,000원 밀리면 평균 단가 9,500원 맞춰서 갖고 있으면 그냥 수익이 나는 종목이에요. 이건 약간 반도체 업종이긴 한데. 분할 매수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무조건 분할 매수입니다. 근데 반도체 들어가는 업종이긴 종목도 한데요. 괜찮은데 그냥 ICD는 최소한 저는 뭐냐면 20% 이상을 싣지 마라. 그리고 20% 밀릴 이상 거를 싣지 대비해서 웬만하면 10%만 들어가시고 어차피 이거 안 줄라고 했던 종목이니까 그냥 ICD는 10%만 들어가시고 9,000원까지 밀리면 당황하지 마시고 10% 더 넣어서 9,500원 맞춰서 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 종목은 왜 괜찮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치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적을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좋네요.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169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2016년도엔 2,309억. 거의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2007년도에는 3,111억. 와, 엄청 떴는데요? 그렇죠. 증가를 하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그죠? 영업이익도 거의 지금 몇 배입니까? 30배가 떴어요. 한마디로 재무제표가 많이 개선된 종목이죠. 괜찮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증가해요.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종목들은 괜찮다. 결론적으로 이 종목들은 지금 수급이 약해서 못 들어가고 시장이 어떤 그 이슈를 못 받아서 못 올라가는 종목이지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냥 가치주 얘기가 나왔길래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냥 나중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슈 한번 다 알아봤고요. 종목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우리 민지 앵커님께 바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엔 수익률 좋은 리치스타 그리고 스파이더스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분석해봤던 종목들도 잘 기억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이제 퀴즈 정답자도 공개를 할 시간인데요. 퀴즈 정답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퀴즈였죠. 정답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문제의 정답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정답은 1번 수요 예측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휴대전화 뒷번호 공개할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5664님, 0628님, 1471님, 0507님, 6369님 이렇게 5분 당첨이 되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내독사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있으니까요. 모르는 번호도 꼭 전화 받아서 선물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